오늘은 우리 삶의 소중한 주제, 바로 심근경색과 심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혹시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 끝내지 않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돌연사의 80%가 바로 심근경색이 원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환은 전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74세 은퇴 교사 정원호님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성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지난 가을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오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원호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아이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크게 당황했지만 다행히 그중 한 분이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 중에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셨다는 점입니다. 즉시 정원호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전화를 통해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슴 정중앙을 양손으로 깍지 끼고 세게 누르세요.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계속 눌러주세요. 친구들은 교대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8분이 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미약하지만 자발적인 심장박동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시작되었고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시행한 검사 결과 주요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시술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며칠 후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는 초기 8분간의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그분은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친구들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심근경색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집 근처 응급실의 위치와 연락처를 미리 적어두세요. 핸드폰에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응급신고 방법과 심폐소생술의 기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호님의 사례처럼
주변 사람들의 신속한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을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엔진이 멈추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듯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도 모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은 그만큼 우리 생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엔진이 연료를 공급받아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혈전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혈관 하나의 문제가 결국 큰 생명의 위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운동 부족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69세 전직 택시기사 김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시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관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 때문에 끼니를 제때 챙기기 어려워서 기름진 음식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0대 중반부터 김성호님은 가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나 무거운 짐을 들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변 동료 기사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평지에서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아직 일해야 하는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냐며 미루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강권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장 검사를 권했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주요 관상동맥 중 2개가 7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름진 음식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내부에 녹이 끼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분은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30년간 피워온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도움과 강한 의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야채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짠 음식도 피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분간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가까운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들이 생겨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을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그분은 정기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을 얻은 기분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성호님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곧 심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정기검진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금연은 심장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신 야채와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불과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뇌는 산소 공급이 잠시라도 끊기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다른 장기의 세포와 달리 한 번 죽으면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 10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77세 주부 박순자님의 실제 경험을 통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서 독립했고 손자 손녀들이 가끔 놀러 오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박순자님은 새벽 5시경에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깨워보려고 어깨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분은 큰 당황스러움을 느꼈지만 우선 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아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박순자님이 확인해 보니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호흡도 매우 약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가운데 부분을 양손으로 세게 누르세요.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어서 5cm 정도 깊이로 눌러주세요. 77세의 박순자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들의 안내에 따라 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들이 계속 격려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제 세동기를 사용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기도를 확보해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다행히 심장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응급처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즉시 시행한 검사에서 주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막힌 혈관을 뚫는 응급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초기 5분간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만약 그 5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뇌손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일 후 의식을 되찾은 남편분은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심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순자님은 그때 아들이 전화로 가르쳐준 심폐소생술이 남편의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현재 두 분은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례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박순자님의 경우는 5분 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거의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더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제 세동기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교회, 마트 등 자주 가는 장소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흉통, 호흡곤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반복될 때 그냥 넘어가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위염이나 피로가 아니라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끔 명치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심근경색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입니다. 하지만 호흡곤란과 체한 듯한 명치 통증도 흔한 신호지만 위장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66세 농부 최영자님의 경험을 통해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일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오셨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도 건강한 분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작년 봄부터 최영자님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논일을 하다가 가끔 명치 부분이 아프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일찍 나가서 일하느라 제대로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거운 벼포대를 옮기거나 논두렁을 빠르게 걸을 때 명치가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위장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름이 되어 농번기가 시작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논에서 벼를 베다가 갑자기 심한 명치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져서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도 계속 속이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분은 바쁜 농사철에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냐며 미루었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소화제와 위장약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논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극심한 명치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되었고 식은땀과 함께 호흡도 곤란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주요 관상동맥 하나가 90%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위장병으로 생각했던 명치 통증과 소화불량이 실제로는 심근경색의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몇 달 전부터 느끼신 증상들이 모두 심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작은 심근경색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더 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응급시술을 통해 혈관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스텐트 삽입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분은 정말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완전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영자님은 정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며 농사일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특히 소화불량으로 착각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소한 증상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특히 명치 통증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운동할 때 심해진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 오래가거나 숨이 차다면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곧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1년에 한 번은 심전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신호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심근경색의 위험성과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너무 무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심근경색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위험군에 속하는 분일수록 생활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면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족력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는 모두 우리의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금연, 식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당뇨나 비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71세 회사원 출신 윤대식님의 변화 과정을 통해 예방의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시며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잦은 회식으로 인해 건강 관리에는 소홀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과 담배를 즐기셨고 운동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생활 습관은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표준보다 20kg이나 초과된 상태였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퇴직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매우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혈압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장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이미 상당한 협착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서야 윤대식님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식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좋아하던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야채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밥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고 허전했지만 아내가 정성스럽게 당뇨 식단을 준비해 주셔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더욱 큰 도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분에게 갑자기 운동을 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조언에 따라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10분 정도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가며 3개월 후에는 30분간 연속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까운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이 그분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받은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체중도 15kg이나 감소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 검사에서 위험 요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는 정말 모범적인 변화라며 칭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다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윤대식님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주 3회는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합니다. 식단도 여전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활이 더 즐겁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분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건강한 식당을 함께 찾아다니며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건강관리가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윤대식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생활 속 관리가 바로 심근경색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으로 심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희망을 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원호님, 김성호님, 박순자님, 최영자님, 윤대식님. 오늘 만나본 이 5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골든타임을 지키며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심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건강 365,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